네, 바로 이어서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해외 증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6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물가지수 추이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자, FOMC 얘기를 하려면 물가 지수를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5월달 물가 지수를 보면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나 급등을 했었고요. 또 근원 인플레이션은 3.8% 수준이 나타났었습니다. 예상치인 4.7%를 훨씬 웃돌았고 미 연준의 목표치인 2%인 이 부분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이죠. 네. 지난 몇 달 전에 1.776까지 올라갔던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1.5%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작년 2월부터 5월 달이 굉장히 물가가 많이 하락했던 구간입니다. 그때는 뭐 항공 운송 가격이 30% 폭락했었고 자동차 렌탈 가격이 23%, 호텔 가격 14%, 또 의료 가격이 7.9% 등등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기 나오는 지금 5월 물가 상승 기여도를 보시면 전달 대비해서 약 0.6%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밑에 나오는 중고차라든지 항공운임, 자동차 렌트비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에 있는 기타 부분만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고차 가격이 미친 영향이 전체의 약 3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제외했었을 때는 물가의 압력이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 연준의 발표 내용이 예상했던 대로 저는 흘러갔다고 생각하고요. 2022년에 아마 테이퍼링을 할 거고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계속 한 달 동안 말씀드려 왔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뭐 점도표상이라든지 예상은 2024년에서 2023년으로 금리 인상이 빨라졌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지금 뭐 금리를 가지고 성장주 투자해야 되냐, 뭐 가치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네. 앞으로는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미국 지수는 지금 대부분 다 ROE가 2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년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종합적인 시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들어봤고요.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이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 이건 미 연준한테는 굉장히 악재의 뉴스입니다. 또 빠르게 또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산업재 버블이었던 2006년부터 2008년 이 시기에 재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CRB 인덱스라고 있죠. 이 부분이 또 10년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의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렇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네. 과거의 산업재 버블 구간보다 훨씬 낮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 버블의 재현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원자재 가격 지수 자체도 아직까지는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한 220 정도 돼요. CRB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과거 닷컴 버블 시기에 썼을 땐 이것보다 훨씬 낮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10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재 버블 시기에는 470까지 올라갔어요. 네. 자그마치 뭐 4배 이상 그렇죠. 거의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골디락스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는 300대 후반까지 갔었지만 그 이후에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200 이하에서 굉장히 긴 기간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딱 보면 220이니까 어디하고 비교할지를 정확하게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럼 걱정해야 되고 오히려 떨어지면 닥한 버블의 재현을 생각해야 되고 네. 아니면 옆으로 횡보한다. 이렇게 되면은 골디락스를 재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 지수를 보고 있으면 제가 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유가였었어요. 네. 유가가 너무 많이 72달러 올라서.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CRB 인덱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달러의 움직임 보시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렇죠. 있죠.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자재 가격에는 악재입니다. 네, 오늘도 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닥한 버블 시기가 일어났었을 때는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고 네.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 산업재 버블 시기에서는 달러가 굉장히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죠.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의 연장선이다라고 본다면 즉 달러 지수가 90에서 뭐 10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난다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서 네.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장주도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재가 다 안 올라갈 거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자재 중에서도 공급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쪽도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금, 유가, 뭐 돼지고기, 구리 이런 쪽인데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투자 부분에 있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업들의 유동성과 영업이익률 최대로 극화될 수 있다.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우리가 앞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게 되면 네. 결국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그렇죠.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근데 이제 들여다보는 지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ROIC라고 해서 자기 자본을 투여했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벌어들이냐 하는 숫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WAC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는 건데 자본에 대한 비용입니다. 자본을 얼마 쓰는 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ROIC와 WACC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기업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만큼 자본을 투자한 것보다도 더 많이 돈을 이익을 벌어들이니까. 얻는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치를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각도가 좀 빠르죠. 예. 반면에 점선은 올라가고는 있는데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좋다는 기업들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은 이 은행권의 예금 규모를 보시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 기업 600개 대기업들의 자산 가치 규모도 지금 800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S&P 500의 주당 순이익 부분인데요. 이 차트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이익이 크게 빠졌죠. 그리고 나서 그때의 전 고점까지 도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익이 63% 오르고 다시 위기가 왔어요. 네. 그리고 또 다시 깨지고 나서 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68% 오르고 나서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네. 자, 지금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간 폭은 약 한 10%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추가적으로 이익이 40%, 50%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걸 또 증명해 주는 부분이 영업 마진율인데 지금 영업 마진율이 역대 최고치고요. 그만큼 올리가폴리 파워라고 합니다.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 기업들의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뭐 5%, 10% 오르고 끝 이게 아니라 작게는 60%, 많이 오르면 100% 이런 장을 향후 3년에서 6년 동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저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팔 이유가 없고요. 네. 지금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보더라도 다우가 20%, S&P가 17%, 나스닥이 21%, 나스닥 100은 26%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그만큼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지금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올려주시죠. 지금 하반기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뭐 너무 이 성장주 위주의 일변도도 아니고요.
또 가치주 위주의 뭐 투자도 아니고요.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투자 비중 중에서 성장주 비중은 60에서 7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가치주의 비중은 30에서 4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주가 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금리가 만약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국가로 보고 있으면 선진국에 대해서 70% 정도 투자, 그리고 신흥국에 대해서 30% 정도 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달러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들고 간다는 것은 많이 들고 가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한국에 할애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업종별 투자를 보시면은요. 반도체 비중을 25에서 30%, 신재생 에너지를 20%, 그리고 바이오를 15에서 20%. 저게 성장주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에서 70%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인 산업재와 소비재 이쪽을 15에서 20, 15에서 20, 즉 30에서 4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대표적인 13개 종목들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기술주가 오늘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 반도체들도 많이 그렇죠. 올랐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금융주를 들여다보면 매력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주나 어떤 대형주들보다는 조금 낮아요. 네. 지금 현재의 상승 여력은 한 20%대 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도 있는데요. 이쪽도 상승 여력이 한 40% 정도 지금 가치주를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금융주의 상승 여력 20%대 중반 예.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업종은 IT입니다. 그렇죠. 네, 기술주입니다. 이쪽은 아마도 상승 여력이 뭐 두 자릿수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술주를 빼고 또 뭐 반도체를 빼고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주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4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술주는 어디에 있느냐?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초점을 항상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